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어저께 뭐 병원에 좀 가셨는데 코로나 무섭더라고요. 짐 들고 6층에 입원실로 올라가는데 3층에서 검문해갖고 내려갔고 이 보호자 한 명만 그 허가 받은 어머님만 이제 올라가시고 저희는 3층에서 도로 내려왔는데 그렇게 단속을 좀 해야 되겠죠. 또 노약자들은 또 감염되면 아주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하니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방역을 철저히 한 것 같아 좋아 보였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주제 일촉즉발 집값대람. 일촉즉발이란 말 아시죠? 한 번 닿으면 곧 터진다. 조그만 일로도 원인이 되어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아주 위급하고 절박한 모양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일촉즉발 집값대란. 어떤 지금 시국인데 도대체 이 일촉즉발이란 말까지 써야 될 정도로 위중한 시장 상태인지 이분께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부동산 로드맵을 잘 전달해 주시는 분이죠.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는 오늘 일촉즉발 찾아봤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뜻이. 네, 손대면 톡하고 터지는 그러니까요. 아유, 이게 뭐 나비 효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일촉즉발. 저희 흔히 썼는데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위중한 뜻인 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른 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섭이 젖어 있으면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근데 바짝 말라 있으면은 조그마한 불씨에도 확 불길이 진짜 손대면 톡하고 진짜 그런 표현이 맞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에. 워낙 그 시중에 전세도 물건이 없고 매매도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일부 있기는 한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제 11월 달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12월이 시작이 되면은 또 상황이 좀 바뀌거든요. 보통 11월이라는 달이 가장 거래가 적은 달이에요. 매매든 전세든.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지난 30여 년간 통계를 내보면은 전세가도 제일 약하고 매매가도 제일 약한 달인데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 수급 지수가 KB 국민은행 그 통계에 의하면은 뭐 190이 다 넘어가고 있는 전세 대란 상태거든요. 그런데 워낙 물건이 없다 보니까 거래가 없을 뿐이지 사실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통계에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거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월, 11월 비수기를 지나서 12월부터는 이제 수능이 끝나면은 학군지를 중심으로 전세 이사철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균형을 이루고 있던 것들, 거래가 없던 것들이 이제 이사철이 되면은 어쩔 수 그런다고 해서 뭐 물건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어쩌면은 2006년도 상황이 지금 재현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거죠. 2006년도에 보면은 그때 이미 그 전에 이제 뭐 강남이라든가 서울은 집값이 많이 올라 있었지만은 이제 전국적으로 지방은 좀 조용했었어요. 그렇죠. 2006년도에는. 근데 이제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것들, 수도권도 다 움직였죠. 서울 연접 지역도 서울에서 멀리 있는 곳들도 2006년에서 2007년에 걸쳐서 한 1년, 1년 반 만에 거의 집값이 한 2배씩 뛰어버립니다. 그때하고 지금 너무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 이제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부 규제들이 겹쳐져서 매물이 없고 또 이제 신규 분양이 이제 판교 끝난 다음에 막 부족해지고 하는 현상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외곽이 막 불타 올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이. 그때보다도 전세 수급 지수도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그때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강해요. 전세 수급 지수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이제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숫자가 높으면 수요가 더 많다는 의미죠. 그렇죠. 이제 이게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 이제 0에서 200 사이 평균이 100이고
이제 전세 물건이 만약에 많으면은 뭐 0에 가까워지는 거고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전세 많으면 더 많으면은 100, 초과 200 수요면 쪽에. 200에 가까워지는 건데 좀 다 200에 가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야,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뭐 이런 얘기 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이 정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실기를 하면서 이 정부 정책 기조를 알 수 있는 듯한 자꾸 실언들을 많이 하다 보니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우리 맨날 얘기 수요와 공급의 시장의 기능을 역행하는 규제 정책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 지금 파생된 건데 뭐 빵찍어 그 얘기 해도 되나요? 네, 해도 되죠. 뭐 못할 게 없어요. 아파트가 빵도 아니고 빵이라면 밤새워 찍어낼 텐데 라는 국민들은 정부가 찍는 빵 맛 없어요. 그거 빵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 시스템을 왜 안 만들었냐, 안 만드는 결과로 인해 지금 고통을 받고 그걸 원망하고 그거에 분노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실기나 실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다른 의원들은 뭐 공공임대를 공급하면서 1에서 3대가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 참이 뭐 말인지 막걸리인지. 그러니까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라도 찍겠는데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뭐 새삼스럽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공급이 계속 부족하지 않다고 하다 보니까 2, 3년이 지난 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분노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미 아파트가 빵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은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빵이 아니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당연히요. 거고 그걸 뭐 전문가들이 지난 수년 동안 수도 없이 얘기를 해왔던 건데 그걸 전부 무시하고 뭉개고 하다가 이제 와서 아파트가 빵이 아니라는 사실을 뭐 새삼 안 듯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별명 붙으셨던데요? 말이 빵투아네트라고. 아 그래요? 그 유명한 앙투아네트. 앙투아네트를 아 빗대서 그렇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아파트가 빵이 아니니까 예. 뭐 다른 말도 있더라고. 문제 앙투아네트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근데 곽 대표님 저는 곽 대표님이랑 이걸 하면서 우리가 18년도부터 이걸 찍으면서 19년도 2000년 20년 초 계속 주장했던 것들이 계속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난 걸 보면서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너튜브 하는 사람으로서 유튜브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얘기가 맞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럴 주제나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마음이 참 무거워요. 사실 뭐 맞추는 게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뭐 잘난 척이 아니고 많은 부분을 맞출 수 있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틀린 부분도 많아요,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뭐 한 6대 4 정도로 맞췄지 다 맞춘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틀릴 가능성을 생각하면서도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전망을 해줘야 될 의무감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을 뿐이죠. 저희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일촉즉발 집값대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촉즉발 집값대란. 우리가 이제 백척간두에 현재 살고 네. 있어요. 지금 집을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집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온 국민이 다 불안한 삶을 네. 집 때문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백척간두에 서 있는 분들, 이분들은 집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12월부터는 다시 전세 이사철로 들었습니다. 11월까지도 지금 전세 대란이었단 말이에요. 집이 없는 분들 수차 정말 100번도 넘게 얘기한 것 같지만은 분양 기다리지 마십시오. 분양 안 나옵니다. 지금 서울 연접 지역은 어느 정도 올랐지만은 그 지역에서 좀 떨어진 지역까지 아직 번지지 않았어요.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강남에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 타이밍이 올 겨울이 지나면은 내년 봄 이후에는 정말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빨리 눈높이를 낮추시는 게 시급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유튜브 계속 보시면 같은 얘기를 뭐
곽 대표님은 6대4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더 많이 맞은 거, 맞고 틀리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택을 마련할 거고 주택이 있는 분은 어떻게 투자 방향성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얘기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같은 얘기를 방향성을 같이 한다면 그 얘기는 이제 결과론으로 따져도 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아직도 무주택자들은 기회는 있고 그 무주택자들이 살 수도 팔 수도 보유할 수도 없는 이런 현실에서는 제일 많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왜냐하면 내 집이 없으면 팔 수도 살 수도 보유할 수도 이거는 일단 내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 전셋값이 폭등하고 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정부에서는 아파트 분양받지 말고 전세, 빌라 다세대 공급할 때 거의 전세 살라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 계속 빌라 전세 사실 생각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의 질이란 거는, 주거권이란 거는 생활권, 생존권만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 유튜브 보고 좀 방향성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 대표님 오늘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